안녕하세요. 자산운용 1부 이트레이딩 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이번 주부터 환율 똑똑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환율 동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1290원대에서 1300원대 사이에서 등락하며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 환율 기준으로는 1311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 달러원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가 유로존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에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유로화는 초약세,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였던 점인데요.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 인덱스는 107.08까지 상승하며 200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만 달러화 강세가 주로 유로화 약세에 기인했던 만큼 아시아 장세에서는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 후반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6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재확인되었고요. 이로 인해 미국 채금리가 장단기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또 이후 연준 인사들이 다음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분께 이번 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 환율에 영향 끼칠 만한 지표나 이벤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벤트도 있고 지표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13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25bp 혹은 이제 빅스텝인 50bp까지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차례다 그러면은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두 차례 50bp 인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50bp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3일날 저녁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표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마 13일 날 주목할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도 만약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아마 달러 강세가 또 재현될 수 있고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원화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자체가 예상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달러 강세가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주 후반에 이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도시봉쇄 조치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성장률 자체도 기대치는 상당히 낮은데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위험들 그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 발표 결과치가 시장 예상에 얼마나 부합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나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에는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서울 환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달러 강세가 다시 재현될지 이번 주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중국 성장률 발표 등 주목할 이벤트하고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도 랠리가 좀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경기 하강 위험들, 여전히 뭐 러시아 전쟁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번 주에도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 자체도 상당히 움직이기 좀 어려운 이제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통이나 뭐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뭐 안도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우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환율도 아마 1,300원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80원에서 1,310원까지 지난주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 환율은 최근에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20원에서 1,350원 정도. 그 다음에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엔화도 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940원에서 980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목할 만한 시장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달러 환율에서 주목할 지표, 아무래도 달러 쪽에서 본다면 미국 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장기 금리 쪽은 이제 달러 강세 주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환율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왜냐면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더 커졌거든요. 무역 적자 커지면서 외국인이 주식도 순매도가 계속 늘어났고 그게 이제 환율을 올리는 효과 영향을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보면은 국제유가 WTI 근월물 가격과 그다음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일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무려 0.91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 무역 적자 우려 때문에 환율이 올랐고 워낙 약세로 심해졌고 유가가 좀 떨어지면은 그런 우려들이 좀 완화되면서 환율이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경기 전망이 좀 약해지면서 원유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수요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도 뭐 120불에서 최근에 100불까지 100불 언더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달러 환율하고 가장 유사한 지표로 본다면 이 국제유가가 과연 얼마나 좀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